한때 화목한 가족의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이 집안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다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시작은 한 사람의 폭로였습니다. 전 며느리가 가족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갈등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올랐고, 사람들의 시선은 단순히 외도 의혹을 받는 아들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둘러싼 가족 전체의 태도, 특히 두 딸의 반응이 더 큰 충격으로 번졌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전 며느리는 오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큰 충격 속에서 시댁 가족 대화방에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돌아온 말은 위로나 공감이 아니라 차갑고 날선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 딸이 보여준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이들은 올케의 아픔을 다독이기는커녕 오히려 오빠가 왜 집 밖으로 돌게 되었는지부터 따져 묻는 식의 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사태의 원인을 피해자가 아니라 며느리에게 돌리는 듯한 반응까지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 며느리 측의 주장에 따르면 두 딸은 오빠와 관련된 상대 여성의 사회관계망을 살펴본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올케의 앞에서 비교 섞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더 세련돼 보이느니, 누가 더 지방과 어울리느니 하는 식의 잔인한 표현이 오갔다는 내용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사실 여부를 둘러싼 별도의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공개된 이야기만 놓고 보면은 임신 중인 며느리에게 너무 가혹한 대응이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분노한 이유는 단순한 막말 몇 마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가족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를 강하게 통제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두 딸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빠 편에 서며 올케를 더욱 고립시켰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일탈 의혹이 가족 전체의 인성 논란으로 번지게 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중은 이 사건을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라 권력 관계가 약한 사람에게 집중된 전형적인 가족 내 갑질 문제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여론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특히 두 딸을 둘러싼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파장은 한층 더 커졌습니다. 세간에는 두 딸 모두 경제력과 배경을 갖춘 집안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전 며느리의 폭로 이후 예비 시댁이 해당 논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결국 파혼 통보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물론 이 역시 공개된 주장과 전원에 기대고 있어 세부 사실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대중은 이 소식을 두고 남의 상처를 외면한 대가가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온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방송계와 광고계에서도 이 가족을 향한 시선이 차갑게 식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한때 부모의 이름값과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방송 활동과 각종 협찬 사회관계망 활동을 이어가던 가족 전체가 이번 논란 이후 사실상 큰 타격을 입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부모는 방송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고, 아들은 학교에서 자리를 잃었다는 주장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두 딸 역시 광고와 협찬이 끊기면서 수입이 급감했다는 말이 덧붙었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는 결국 가족 전체가 모두 일자리를 잃은 듯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이야기의 구조는 분명합니다. 한 사람의 외도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이 전 며느리의 폭로를 통해 가족 전체의 태도 문제로 번졌고, 그 과정에서 두 딸의 언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파혼설 광고 중단설 방송, 퇴출설 실직설까지 겹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사생활 논란을 넘어 집안 전체의 몰락서사처럼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사건을 두고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니라 평소 가려져 있던 가족의 민낯이 드러난 사례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주목한 대목은 가족 내부의 균열입니다. 논란이 커진 뒤 두 딸이 부모와 오빠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뒤따르면서 겉으로는 단단해 보였던 가족의 결속이 사실은 아주 얇은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두 딸은 자신들의 결혼이 깨지고 앞길이 막힌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고, 부모는 또 자식들을 감당하지 못한 채
집안이 하루가 멀다 하고 충돌한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외부를 향해는 늘 고상하고 안정된 이미지를 보여주던 가족이지만 정작 문이 닫힌 안쪽에서는 서로를 원망하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서사는 대중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전 며느리가 가장 힘든 시기에 누구에게 기대려 했는지, 그리고 그 기대가 어떤 말로 되돌아왔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 시댁에 도움을 청했을 때 돌아온 것이 위로가 아니라 책임 전가와 비교 냉소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대중의 분노를 부르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불륜 의혹 하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을 가족 전체가 어떻게 대했는가라는 문제로 읽히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정말 이 모든 폭로가 사실이라면 왜 누구도 그 며느리의 편에 서지 않았던 것인가? 왜 가장 아픈 순간에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보호막이 아니라 또 다른 압박이 되었는가? 그리고 왜 두 딸은 오빠를 말리기보다 올케를 향해 더 차갑게 반응했는가? 이 질문들이 쌓이면서 사건은 더 이상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도 대중이 이 이야기에 분노하는 이유는 단지 유명인 가족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힘없는 한 사람의 절규가 집안 전체에 의해 묵살됐다는 인상이 너무 강하게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더 무서운 점은 말 한마디가 남긴 상처의 방향입니다. 보통 가족 안에서 문제가 터지면은 잘못을 한 사람에게 먼저 책임을 묻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반복됩니다. 외도 의혹의 중심에 선 아들을 향한 질책보다 고통을 호소한 며느리에게 더 많은 비난이 쏟아졌다는 정황이 강조됩니다. 집안이 답답해서 그랬을 것이라는 말, 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말, 오빠의 선택을 이해하려는 듯한 말들이 실제로 오갔다면 그것은 단순한 편들기를 넘어 피해자에게 다시 책임을 지우는 2차 가해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당시 며느리는 임신 중이었다는 설정이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등을 돌리고 심지어 비교와 조롱까지 했다는 이야기는 대중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며 분노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을 둘러싼 사실 공방을 넘어 가장 약한 순간에 한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라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훨씬 직관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두 딸을 향한 비판이 커진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이들은 단지 침묵한 방관자로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주장 안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오빠를 감싸고 올케를 몰아쓴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여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부모의 행동만이 아니라 자식들의 언행까지 함께 보며 이 집안 전체가 같은 가치관 속에서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라면 시간이 지나며 봉합될 수도 있었겠지만 가족 구성원 여러 명이 비슷한 방향의 태도를 보였다는 인상이 만들어지자 사건은 훨씬 더 크게 번졌습니다. 이후 이어진 파운설은 그 분노에 결정적인 기름을 부었습니다. 원래도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 전체의 분위기를 함께 본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비 신부의 가족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에 휘말리고 그 안에서 인성 문제까지 거론된다면 상대 집안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반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두 딸이 모두 혼인을 앞두고 있었다는 이야기와 그 결혼이 무산됐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남의 상처를 모른 척한 대가가 결국 가장 아픈 방식으로 돌아왔다는 식의 해석이 붙은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생계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부모와 자식 모두가 사실상 일터를 잃은 듯한 흐름으로 묘사됩니다. 부모는 방송계에서 밀려나고 아들은 학교에서 쫓겨나고 두 딸은 광고와 협찬이 끊겼다는 식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두 딸이라는 숫자와 단돈 10,000원도 벌지 못하는 처지라는 극적인 표현이 반복되며 몰락의 이미지가 강조됩니다.
즉, 이 이야기는 정밀한 자료보다도 한때 모든 것을 누리던 가족이 지금은 모두 잃었다는 대비를 통해 극적인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볼 때는 두 가지 층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는 실제로 드러난 폭로의 내용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어느 시점부터 관계가 급격히 틀어졌는지를 따져보는 층위입니다. 둘째는 그 폭로가 대중에게 소비되는 방식입니다. 파혼실직 가족 붕괴라는 키워드가 연달아 붙으면서 사건은 사실의 확인을 넘어 거의 상징적인 이야기로 확장됐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가족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처럼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인과응보라는 감정선입니다. 누군가를 울린 사람이 결국 더 큰 눈물을 흘리게 됐다는 식의 결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은 단순한 정보 전달보다 심판의 서사에 가깝게 전개됩니다. 하지만 그 강한 감정선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침묵시키고 약자의 고통을 사소하게 여기며 겉으로 보이는 체면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면 결국 그 대가는 언젠가 돌아온다는 경고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기억에 강하게 남는 이유도 바로 그 구조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외도 의혹으로 시작된 파문이 가족 전체의 태도도 논란으로 번졌고 그 여파가 파혼설과 실직설 그리고 가족 내부 붕괴설로까지 확장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청자들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자극적인 소문 때문만이 아닙니다. 화려한 가족 이미지 뒤에 숨겨져 있던 권력 관계와 냉혹한 말들이 드러났다는 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한 집안의 민낯이 드러난 사건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